최근 레오와 덕이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너무 쉽게 덕이가 이기고 말았다. 그런데 사실 싸움이라기보다는 덕이가 일방적으로 레오를 공격했고 레오는 겁에 질려 도망가기 바빴다. 그 일이 있은 뒤 나는 그동안 레오를 지지했던 암컷 거위들이 덕이 쪽으로 일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3마리의 암컷 거위들은 여전히 레오 곁에 머물고 있고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것은 그동안 레오가 암컷 거위들에게 굉장히 잘해왔거나 아니면 암컷 거위들의 의리가 남달리 강해서일 것이다. 그레이가 저렇게 찬밥 신세가 되고 난 뒤 크림이나 레오 둘 중 하나가 나서서 덕이를 몰아내기를 바랬건만 이제 어렵게 되었다. 크리미는 지금 엄마 곁에 계속 있다 보니 권력 다툼에 관심이 없고 레오는 덕이를 상대로 공격하는 게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레오를 이기고 난 뒤부터 덕이는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더욱더 거만하게 돌아다니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레이의 고개는 더욱더 숙여지고 있다. 그리고 수시로 그레이를 공격하는 덕이의 행동 때문에 그레이의 다친 다리는 잘 낫지 못하는 것 같다. 포도가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다. 때마침 앵두는 놀라나가고 자리에 없다. 어느 순간부터 포도는 앵두가 옆에 없을 때만 나에게 다가온다. 비슷한 시기에 입양되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포도와 앵두. 녀석들이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다 크고 난 뒤부터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이 농장에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수많은 야생 고양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농장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반복했는데 6개월 전쯤부터 그런 일들이 사라진 것이다. 4월이 되면 태어난 지 만 3년이 되는 포도와 앵두는 사람의 나이로 환산하면 20대 중반이 된다. 포도? 고양이들의 삶 중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들은 활동량도 많이 증가해서 농장뿐만 아니라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 중성화 수술을 했지만 수컷 고양이 특유의 영역에 대한 본능을 잠재우지 못한 것이다. 나는 단연코 포도와 앵두가 전 세계의 고양이들 중 상위 1%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한다. 인간의 손에 의해 길들여졌지만 고양이의 타고난 본능대로 야생의 삶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농장 전체에 울타리를 쳐서 개를 비롯한 덩치 큰 다른 동물들의 출입을 막아놓았기에 농장 안은 그야말로 녀석들의 세상이다. 하지만 포도와 앵두 그리고 앙바리는 지금껏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병아리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들도 사냥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녀석들은 쥐나 두더지 등 농장에 있으면 해가 되는 동물들을 주로 사냥하고 때때로 뱀을 잡아주기도 한다. 물론 참새나 비둘기 같은 공격해서는 안 되는 동물들도 간혹 사냥하기도 하지만 내가 돌보는 동물들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야행성 동물인 녀석들이 밤마다 농장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영역을 지켜주는 덕분에 농장은 굉장히 안전해졌다. 3년 전 포도와 앵두를 입양하면서 이런 날이 오기를 희망했었는데 이 모든 것은 녀석들 덕분이다. 사람들은 가금류를 키우는 농장에 고양이를 함께 키우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돗개 같은 개를 키워야 한다고 한다. 나는 동물에 대해 잘 모르지만 각자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대 다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상황과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나 고양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녀석들의 성격,
주인과의 교감 상태와 심지어 어떤 품종인지 등의 변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주인과의 교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늘 배신을 하듯 주인이 싫어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동물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보고 동물들의 본능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개나 고양이가 있어서 키우는 가금류가 안전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함께 지내는 개나 고양이의 성격과 그 주인과의 교감이다. 특히 명심할 것은 주인을 한번 배신한 개나 고양이는 결국은 또다시 배신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반대로 믿을 수 있는 동물은 끝까지 주인에게 믿음을 준다. 동물의 사회에서도 믿음과 신뢰는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무리가 레오그룹 거위들이다. 불과 열흘 전 덕이는 기습 공격으로 그레이를 물리친 뒤 4일 전 레오마저 덕이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그리고 어제 유일하게 남아있던 나의 마지막 희망인 크리미마저 덕이에게 지고 말았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싸움이 끝나고 난 뒤 암컷 거위들의 태도의 변화이다. 그레이의 암컷 거위들은 그레이가 싸움에서 지고 난 뒤 곧바로 덕이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크리미와 사귀고 있던 단바니와 투리도 곧바로 손절해버렸다. 하지만 레오의 암컷 거위들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 오히려 그 전보다 레오를 더 따르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레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좀 더 오랫동안 레오의 행동을 관찰했다. 늘 자기 그룹의 암컷 거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절대 닭이나 오리들을 공격하지 않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왜 레오의 모습에서 과거 왕초의 모습이 떠오르는 걸까? 암컷들이 사료를 먹는 동안 레오는 사료를 먹지 않고 주변을 경계한다. 그리고 레오 덕분에 암컷 거위들은 편안하게 사료를 먹을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암컷 거위들이 레오를 떠나지 않는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사자왕 레오처럼 멋진 수컷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름처럼 레오는 이미 그들에겐 왕이 되어 있었다.